최근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 뉴딜이 뭐고 여기에 반도체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이승우 위원님 좀 이야기 시작하실 수 있나요? 디지털 뉴딜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다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디지털 뉴딜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수혜를 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그걸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발표 이후에. 근데 이제 반도체 주가는 안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제한적인 건 맞아요. 물론 이런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직접적인 거는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계속 얘기하던 AI나 빅데이터 이런 쪽이 계속 강화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서 이끌어가면은 글로벌리 그쪽에 대한 디맨드도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여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에서도 그쪽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 반영을 보면 아주 제한적이죠. 예, 반도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히 말해서 저희 용어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좀 부진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걸로 인한 직접적 수혜는 분명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리 다 뭐 전 세계 모든 국가 디지털 뉴딜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체 데이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좀 늘린다 그래서 당장 뭐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디램 가격 뭐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반응이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방역을 K 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을 포인팅한 후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꺼내든 어떤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그러면 디지털 뉴딜로 경제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지라고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반도체 입장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이런 어떤 서비스 업체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좀 보여지는 거고 뭐 반도체 쪽을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 뭐 서버형 메모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글로벌한 시장을 봤을 때는 또 큰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포인트는 어떤 게 되지라는 게 지금 되게 결정하기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정에 대한 강한 장점이 있으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메모리나 이런 공정 쪽에 대한 어떤 디벨롭은 지속적으로 촉격차는 유지되는 형태가 되겠지만 디지털 뉴딜은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아까 부족한 부분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기회 요소로 삼는 게 이게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되면 분명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은 또 내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형성이 좀 되고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되면서 새롭게 필요한 시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예, 그런 것들의 어떤 기회 요소, 응용을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기회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좀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 가면 뭐 디지털 그리고 everybody is invited 그래서 디지털로 간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받는다. 이런 하나의 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아이콘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K 디지털 뉴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의 소부장 중심 혹은 메모리 중심으로는 그 수혜 이런 것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디지털 뉴딜이 사실 그 일자리 창출 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예를 들어 뭐 데이터의 레이블링과 AI용 데이터에 그 레이블링을 하는 거 그런 직업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고 교육용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뭐 의료 데이터 또는 정부 공공 데이터 이런 걸 개방해서 그거를 좀 가공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책으로 디지털 뉴딜이 좀 나와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걸 조금 더 고급화해서 예를 들어 그 AI 인력 양성 또 AI 반도체 인력 양성 정도의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전공자도 뭐 AI 반도체 인력으로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또는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틀로 만들어준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지금 현재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좀 더 우리나라의 산업에 맞고 또 우리나라 산업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뉴딜을 했으면 좋겠다. 즉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어 좀 반도체 관련된 또는 AI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의료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공공 데이터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와 어떤 관련을 맺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건 별로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예를 들면 그 테슬라 같은 회사가 처음에는 하드웨어 플랫폼 회사였잖아요. 그 회사가 지향하는 컨셉트가 결국은 자동차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고 트랜스미션하고 가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자동차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난 지금 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K 뉴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로우 레벨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일단 집중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K 뉴딜 디지털 뉴딜은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조금 고급화 새로운 컨셉트를 제공한 이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혹은 애플리케이션 반도체 하드웨어 테슬라 초기와 같이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국의 선례가 있는가, 일본의 선례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죽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시스템 IC에서 그 첨단 공정으로 칩을 설계해서 제조하게 되면 대략 수백억의 돈이 듭니다. ROI를 생각해 보면 그걸 충분히 뽑으면서 또 재투자가 되려면 칩을 무지하게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12인치 웨이브 하나만 돌려도 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 수백억, 한 200~300억 집어넣어서 개발한 칩을 팔려면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칩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밸류 체인도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다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현재 이 능력으로 가능할 것인가?
삼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생태계를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세계적인 생태계를.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해본 예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국가적으로 한번 밀어본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해본 예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필요는 하다. 그것이 라는 말씀이 그것이 맞습니까? 가장 중요할 것 나중에 같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하고 또 맞물려서 하면 다시 한번 그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과거 지금 현재 과거 한 1,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본 등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소부장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다음에 코로나 등에 의해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화하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소부장하고 연계되면서 한국 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소부장이 비교적 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의 변화에서 특히 K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전체 프레임에서 한국의 메모리 중심의 회사들이 받는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